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개파락을 바로 만회하려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22개월 만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1월 소매 판매 발표가 됐는데 이것에 따라서 뉴욕 시장도 반등세를 나타냈고 우리 시장도 이런 여파를 받고 어제 하락을 메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50선까지 회복했고 코스닥도 770선을 다시 상회하면서 양시장이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4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만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지만 그 양이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로 함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자,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이 오늘 또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287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순식간에 또 환율이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최근 시장에 대응하기가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시장이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어제 하락을 만회하면서 거래 마칠 수 있을지 함께 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최근에 봐야 할지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한 전문가당 10개, 총 20개의 종목을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데요. 90초 동안 한 종목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궁금한데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직접 적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드 종목 10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그리고 하나증권 이청원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고요. 자, 저희가 또 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와 조금 더 주식 투자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함께 공유하고 정보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에 함께 입장하실 수 있는데 샵 3772번으로 김근우라는 이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휴대폰 꺼내서 카메라로 이 QR코드 인식을 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좋은 정보 알려주실 거죠? 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먼저 김근우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을 시작으로 해서 블루콤, 서플러스 글로벌, 영풍정밀, 경남스틸 이렇게 5가지 종목 가져오셨고요. 이청원 FA는 대주전자재료, PNT, 에어부산, GKL, JYP 엔터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아니면 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애니능률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 가져온 종목 아닙니다. 네. 지난 2월 2일 날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30일에 교육부 차관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AI 기반의 코스웨어를 적용하는 모델 학교를 운영하겠다.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게다가 2025년까지 학습 결손까지 진단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와 함께 이제 교육주들이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애니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눌림을 주는 구간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이 파란색 음봉이었던 자리인데 좀 더 키워서 보여드리자면 자, 이 자리였습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해서 약 지금 20%, 22%가 넘는 수익을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장세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수익 줬을 때 지금같이 이제 순환매적인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장세에서는 네. 수익 줄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눌림 주는 구간이 지지받는 구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네. 이 4,9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약간 시간 초과하셨으니까 잘 다음에는 잘 시간 배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뭘까요? 예,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이 전자재료라고 하는 사업 보고서에 있는 걸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네. 이제 MLCC 관련된 그리고 고분자 재료, 형광체, 나노 재료 여기에서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용 응급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반도체 기업의 주가 흐름이 괜찮을 때 주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을 때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동사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역시 시장이 좋기 때문인가 동시에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상당 부분 양극재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부터 한 어제 정도부터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례는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당연히 분리막이나 전해질이나 음극재 어디가 되든 이제 순환매가 돌릴 시점은 전 분명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극재와 관련된 소재 기업인 대류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 또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그리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이 아쉬운 실적은 더 이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적 나아지면요 주가는 분명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청원 FA는 소개를 해주셨고요. 실적 좋지 않은데도 주가 이렇게 잘 가는데 실적 잘 나오면 또 얼마나 잘 갈까라는 그런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다음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블루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블루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혹시 네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네. 네,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은 단기 과열까지 지정된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블루콤이 어떤 종목이냐 하면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스마트폰 부품 등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처럼 이제 음향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챗 GPT가 이슈화가 되는 것을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챗 GPT 이슈와 더불어서 AI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블루콤에서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AI 스피커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슈 같은 것들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붙이기 나름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해요. 근데 블루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강하게 상승을 주었을 때 이야기 드렸을 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상승이 지속되고 나서 지금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뉴스는 좀 눌림 이후에 좀 접근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이날 2월 9일 눌림목 발생할 때 구간이었어요. 장중 기준으로 한다라면
약 2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 주게 되면 어떻게 해라 말씀드렸죠.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는 눌림 줬을 때 이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수익 거두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시간 잘 맞춰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익을 빨리빨리 좀 실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한번 더 리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 어떤 종목일까요? PN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PNT? 동사 또한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음극재 매출 비중이 70%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분리막이라고 하는 부분, 이와 관련된 공급 계약을 상당 부분 체결을 합니다. 매출 규모 기준으로는 약 2,200억 원 수준인데요. 그게 동사의 주가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했던 그 시점에 현금이 바로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유입되고 나갈 때 발생하는 이런 현금주의가 아니라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해요.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가 계약을 체결했죠. 10년 동안 40조라고 합니다. 매년 4조씩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고요. 네. PNT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감원 공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이제 딱딱딱딱 나온단 말이에요. 무언가 모르게 매출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우리가 매수를 상당히 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에는 나와봐야 합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계약 결코 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역시 음극재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에 이어서 역시 계속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서플러스 글로벌 준비해봤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서플러스 네. 글로벌은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전공정, 후공정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 중고 장비들을 매입해서 또 매각하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챗 GPT 이슈와 함께 이제 오픈AI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AI가 점점 시장이 커지게 되면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중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극대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라고 하면은 TSMC에서 지난 1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4% 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이를 토대로 이제 점점 시장이 증가하고 있구나를 그 이하 기업들, 벤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수급이 천천히 들어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주봉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 2021년을 고점으로 해서 쭉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의 차트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지금 22년도, 자 이때부터 해서 쭉 박스권 장세가 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발생했는데 자, 최근자 봉을 보시게 되면은 돌파 못하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그 라인 때 지지받고 있는 모습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디 구간이냐고 하면 제가 선을 미리 그어뒀습니다. 이 상단 부분인데요. 자, 작년 말부터 해서 수급이 이거 시간이 땡입니다. 그러네요. 멈추시면 어떡해요? 하시다가 예, 일단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서플러스 글로벌 최근에 어쨌든 시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청원 FA님. 네,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LCC 항공사입니다. 지난해 매출 4,050억 원. 영업 손실은 아쉽게 조금 이어지고 있지만 적자폭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어부산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지난해 11월부터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11월, 1월, 2월 대략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리오프닝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토대로 통계적인 분석을 하게 되었을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데 반대로 이 일별 등락률을 기반으로 한 표준 편차라고 해요.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이게 가장 낮은 기업이 어디인가? 1위가 에어부산입니다. 2위는 제주항공이고요. 3위가 GKL이에요. 그렇다면 에어부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뜻하지 않게 기대 수익은 가장 높고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는 가장 낮은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에어부산이 지금 흐름이 꺾였는가? 결코 아니겠죠. 중국은 다시 이제 문을 열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출국자들,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더 늘어날 겁니다. 에어부산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어부산, 넓게 보면은 LCC 항공사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에어부산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영풍정밀이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영풍정밀은 펌프 그리고 밸브 등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개별 기준으로 해서 공시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2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1%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풍정밀이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구나, 이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슈라고 한다면 최근 영풍그룹이 세기리텍이라는 회사의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세기리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또한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풍그룹이 세기리텍의 인수전에 뛰어드는 것이, 그리고 인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영풍정밀 또한 수급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90초 동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답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영풍정밀은 천천히 저점을 올려주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2022년도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점점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이후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일봉 보시게 되면은 강하게 바닥 지지하는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인데요. 최근에 17,000원대까지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눌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수급만 들어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노란톡방 얘기는 제가 할 테니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빨리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정원 FA님. 예, GKL 한번 볼까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올랐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사업이 제대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이번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정말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이 카지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을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 무려 동사 같은 경우에는 65.3%가 중국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6.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 10명 중에 100명 중에 65명은 카지노를 꼭 들린다는 거예요. 동사 같은 경우 강남 코엑스, 강북 힐튼, 부산 롯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들어와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중국인들의 유입이 큰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드롭백 같은 경우에도 2021년과 2022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드롭백은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파라다이스보다는 조금 낮긴 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 지금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특별히 악재가 없다면 바로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GKL 이정원 FA님 응급제 2개, 중국 리오프닝 2개 이렇게 사이좋게 가져오셨네요. 자,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네, 경남스틸이라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철강주이고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좀 발생했었는데 튀르키예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달 내로 10개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의 도시에서 모두 재건 작업을 시작하겠다. 자, 이런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지진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기 때문에 10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제 철강이나 혹은 건설 수요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이런 예측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강주로의 시장 수급이 발생했을 때 철강주는 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철강주의 수급이 몰리면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같이 오릅니다. 섹터로서의 이런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면 철강주 중에 어떤 주식을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경남스틸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2021년이죠. 2021년 말에 물론 철강주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치 섹터와 좀 연관이 되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렸다는 거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자 그럼 어디 지점이 바닥이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감히 이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만들었던 초입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22년도 중순에 눌렸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지를 받고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남 스틸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 이초원 FA님의 5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예, JYP 엔터입니다. JYP. 어떤 기업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트와이스도 있습니다. 참 좋은 기업입니다. 그와 함께 지금 매니지먼트 회사 관련해서는 SM과 하이브 인수가 계속해서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JYP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관련된 다른 기업의 인수나 합병에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사가 보이는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로 하이브와 SM,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너무 높죠. SM은 국내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두 회사가 합쳐지면 국내외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JYP도 아마 지금은 해외가 높지만 국내 시장에서 매출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인수를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그리 안 움직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거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던지지만 이것도 오후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제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매수합니다. 주가는 못 갔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는 시점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업황 좋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초원 FA님 마지막 JYP 엔터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10가지 종목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전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함께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폭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양시장 모두 견조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수 흐름이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이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4%가량 오른 2,462포인트 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8포인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79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지 오전장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물산입니다. 오늘 아침 삼성물산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략을 5년 안에 분할 소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통상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보다도 더 강력한 주주 환원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측은 안정적인 주주 환원 기조는 유지를 하면서도 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유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보통주 24,400여만 주와 또 우선주 15만 9천 주 가량인데요. 이 중에 매년 얼마씩을 소각할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매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올해부터 25년도까지 3년 동안 관계사 배당 수익 70%를 재원으로 하는 이 배당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의 사업 확대와 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면서 오늘 삼성물산은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주가 흐름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은 5.2% 오른 1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장 고가였던 11만 9천 원에서는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3를 준비했는데요. 게임 개발사인 한비소프트의 신작 소울타이드가 상반기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T3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비소프트는 T3의 자회사인데요. 게임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비소프트가 소울타이드에 대한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식 출시 전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T3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T3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 기업들도 전부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오늘 게임 업종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부터 업종별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T3를 비롯한 게임 관련주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3와 한비소프트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T3는 1.8%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가 상향과 하향 리포트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이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인데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인 클래시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0%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향 장비 수출과 또 국내 소모품 매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탄탄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아침에 올해 브라질뿐 아니라 일본과 태국, 또 호주에서도 시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9,000원에서 25,000원까지 크게 상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증권도 해외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또 국내외 소모품 매출도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클래시스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현재 4.8%가량 오르면서 1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90초 동안 핵심만 요약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저희가 이제 곧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거나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살펴보고 자세하게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추가로 10가지 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요. 컴투스, 남화토건, 한국석유, 동국산업, 삼진 이렇게 5개 준비해 주셨고요. 이청원 FA는 에코프로비엠, LNF, 키움증권, 휴젤, KG 이니시스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은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3772번 문자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김근우 전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또 투자에 대한 정보, 노하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높은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인식하시면 바로 채팅방에 입장하시니까요. 함께 김근우 전문가 좋은 정보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께 바로 스타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컴투스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컴투스. 네, 이제 장중시황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네. 것처럼 지금 게임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컴투스도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컴투스는 자회사 컴투스 로카의 신작 가상현실 게임인 네. 다크스워드가 중국 출시 이후에 중국 앱 순위와 신규 출시 앱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발표와 함께 지난 이제 엊그제죠. 14일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컴투스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게 되면서 게임주의 수급을 대표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약 1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다가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에 대한 비전을 좀 갖고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께 좀 아픔을 선사한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 5만 원대까지 하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이죠. 엊그제 발생했던 수급과 함께 강한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4일 날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5일 날 눌림이 발생하였는데, 오늘자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면서요. 위에 세 가지 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돌파하게 되는 걸로 종가를 마무리하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 지속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컴투스 확인해 봤고요. 다음 이청은 FA님.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요. 시장에서 엄청나게 괜찮을까요? 하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실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되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네. 이후로 15%가 올라갑니다. 이야.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가든 그냥 바라만 보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흐름 자체는 분명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간 조정이 약간 나왔을 때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현대, 기아, GM까지 차량 판매가 의외로 지금 좋고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도 약간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차에 대한 출고 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구매 욕구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모두 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지난 6월 27일에 기록한 15만 6,600원, 이 가격은 한 번은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간 조정, 그걸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종목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계속해서 에코프로와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흐름일 것이다 라는 조언 주셨어요. 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남아토건이라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 도급공사처럼 종합 건설사로서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11월에 정치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대량 수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좀 어떤 모습인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때가 이때였거든요. 자,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주고 나서 지금 매물대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좀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만 주봉상이기 때문에 한 개의 봉이 좀 일주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 가지 선, 이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그 장기 이평선대에 지지를 받게 되면서 그때만 도달하면 맞고 올라가는 정확한 지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이 예지가 될 수 있겠죠. 자, 돌파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렸을 때, 자,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 같은 구간대에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좀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 저는 사실 매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10%씩 계속 수익이 주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오늘 좀 거래량에 실린 장대 음봉이 좀 발생했어요. 지금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세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되는지, 지지 구간을 깨는지에 대한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좀 펼쳐서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좀 이어가게 된다라면 전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터치하게 되는데 이때 저항이 강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자라면 12,000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 발생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통원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LNF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른 시각은 아닙니다. 네. 지금 주가 움직임 자체가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처럼 어떻게든 신고가는 한 번은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나 기관도 매우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베팅을 한다면 정말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딱 지난 5월 23일에 기록한 27만 9천 원만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아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시장도 지금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 감안하면 시간을 두고 가격은 주가는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LNF는 저는 내년 시가에 36만 원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급적 지양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음봉이 어제 오늘 조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대략 비중을 5% 정도만 담아두고 시간 두고 기다려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도 역시 추세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한국석유라는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석유? 이제 한국석유가 이제 최근의 이슈라고 한다라면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발생하고 나서 중국 춘절 기간 동안에 석유 화학 제품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했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게 되면서 한국석유가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석유주들, 한국석유뿐 아니라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출과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 정확하게 좀 연결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최근에 원유를 감산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한국석유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한국석유 입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에 원유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한국 석유에 대한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구간이 되니까 사실 이 고점에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좀 아픔을 주는 그런 종목이 되었는데요. 다만 이 하락하는 바닥 구간에서 강하게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구간이 바닥이구나라는 걸 저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봉으로 좀 돌려보게 된다라면 자, 이렇게 박스권이 좀 형성되고 있거든요. 자, 좀 단기적인 추세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2월 13일 월요일에 강한 장대 행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이 시가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깨지 않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청원 FA님 바로 갈까요? 네, 자 키움증권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지금 증권주. 원달러 환율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언제나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가 지금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라가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투자시장,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띄워놨는데 네. 올해 1월, 2월, 특히 2월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증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입니다. 딱 버티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딱 버티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왜? 강하니까.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반드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요. 알게 모르게 주위에서 주식 투자 다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증권주를 다시 봐야 된다.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청원 FA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동국산업이라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냉연 강판 가공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을 해서 풍력 터빈 세계에서 이제 제조하는 데 1등인 기업이죠. 덴마크의 베스타스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동국산업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국산업은 냉연 강판을 가공하는 회사인데 왜 이제 친환경 회사죠. 풍력 터빈 제조하는 베스타스로부터 투자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동국산업의 자회사인 신항풍력발전이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죠.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1월 22일 이때 부근입니다. 자, 일봉상 이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던 이 두 개의 봉의 구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거래량은 쭉 줄었지만 가격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 정확합니다. 자, 이 구간인데요. 4,080원 구간.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국산업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휴젤입니다. 휴젤. 예, 지난주에 가지고 왔다가 주가가 아쉽게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랑 싸웠는데 휴젤이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후에 혹시나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우발 부채 및 약정 사항이라고 해서 분기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 정도에 나올 거예요. 만약 그때 휴젤이 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충격을 사전에 이미 받은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고작 이것 때문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릴 일은 결코 없습니다. 톡신 시장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매출 증가, 대만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올 한 해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그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주가는 분명히 충격을 받기 전 수준이 되겠죠. 대략 16만 원 전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이 싸움에서 오히려 좀 피해를 봤는데 휴젤은 분명히 또 주가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휴젤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벌써 10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은 삼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진은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 이 전자기기를 판매하는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전자기기 중에서도 TV에 사용되는 뭐 리모컨이라든지 IoT 부품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하는 이슈가 좀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 이슈를 통해서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다라면 삼성전자의 MX 사업부장인 노태문 씨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갤럭시 S23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챗 GPT에 대한 협업 가능성을 좀 질문을 그랬죠. 받았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개방성이란 기조를 좀 뜻하는 말을 하면서 주변의 협력사들과 좀 진행이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삼진이 좀 화두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좀 수혜주로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삼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봉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이 쭉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삼진이라는 종목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종목은 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좀 이어가듯이 적당한 눌림이 발생했죠. 이런 장기 이평에 대한 눌림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상승할 추세가 좀 이어지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삼진 최근에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이청원 FA님의 10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는 우리가 흔히 피지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영세 사업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혹은 껴야 하는 한 가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결제를 하게 되었을 때 이 피지사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페이가 약간 이슈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애플페이 때문에 KG 이니시스나 기타 피지사들이 엄청난 수혜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단말기를 보급해야 되고 사실상 애플페이 쓰시는 분들도 뭐 있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카드를 여전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에 따른 수혜가 약간은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는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이니시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매해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 그게 결국 이제 시장이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주가 또한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밀리고 바닥을 오래 다졌습니다. 여기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좀 덜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10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의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삼진이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봤고요. 매수가는 이제 현재 가격이라는 기준 아래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9,930원, 손절가는 7,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을 일단은 김근우 전문가님은 마지막 종목이었죠. 맞습니다. 탑픽으로 주셨고요. 자,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저는 마지막 종목 KG 이니시스입니다. 정말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차적으로 우선은 15,000원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0가지 종목 중에 탑픽을 골라드렸습니다. 삼진과 KG 이니시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상승 탄력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결국에 매수로 돌아섰고 선물 매수를 지금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양시장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다행히 환율도 조금 떨어지면서 1280원대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장 막판까지 오늘 오후에는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 10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